교육 진단 시간입니다. 3월의 중순입니다. 아직도 우리 학생들은 신학기를 맞아 학교 생활에 적응하고 학습 습관을 들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저학년 때 또 학년 초에 부모님의 간섭보다는 스스로 알아서 공부하는 자기주도 학습 습관을 확립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죠. 오늘은 자기주도 학습 습관을 확립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윤일현 교육문화연구소 대표 윤일현 선생님 전화로 모셨습니다. 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기주도 학습이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부터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가장 우리가 상식적인 측면에서 이야기를 해보면요. 자기주도 학습은 모든 학부모와 학생들의 꿈입니다. 스스로 알아서 공부하게 되면은 세 가지 문제가 한꺼번에 해결됩니다. 즉, 성적, 그다음 가정 경제, 부모 자식 사이의 관계, 이 세 가지가 동시에 해결되는 우리가 흔히 일석삼조의 공부법이라고 하죠. 자기주도 학습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지난 세기, 20세기이죠. 그때까지는 주로 교육이 받아들이기만 하는 되는 교육, 즉 접수에 의한 교육이죠. 주로 사지 쓴다, 오지 쓴다 교육이었습니다. 타인지향적 교육이었죠. 그런데 이것이 21세기를 헤쳐나갈 수 없다는 것은 지난 세기 말부터 문제가 됐는데 지금 오늘 현 시점에서 보면은 이 생성형 인공지능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모시킬지 모르는 이런 상황에서 지금 교육에서 화두는 창의성입니다. 이 자생적 인간의 사고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 타인에 의해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뭔가를 만들어내는 교육이 중요하다는 데에서 대체로 생각이 일치하고 있습니다. 이 공교육에서도 창의력 교육이라는 말은 하지만 실제로는 별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수능시험 역시 객관식 시험으로 기억했던 걸 그냥 쏟아낸 그런 방식이죠. 지금 우리는 교육에 대한 변화를 부르짖고 있지만 사실 우리가 기존의 주입식, 암기식 이 교육에서 크게 탈피를 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리고 부모님들께서도 이 교육이 과열되고 자녀 수가 줄어들면서 늘 자녀 주의를 맴도는 프로펠러형 부모님입니다. 일거수일투족을 다 감시하는 감시 카메라형 부모. 이런 부모님은 아이의 창의성을 살리기가 어렵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께서 먼저 조급증을 버리고 긍정적인 말로 학습 동기를 부여하며 스스로 탐구하고 또 노력에 의해서 성취감을 맛볼 수 있는 자기주도 학습 습관을 길러주도록 하는데 정말 이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런 시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자기주도 학습 습관을 갖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자기주도 학습을 방해하는 요인이 무엇인지 등에 대해서도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예, 먼저 이 자기주도 학습 방법이라는 것은 아주 우리가 간단하다고 이야기하죠. 첫째, 학습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실행하고 실천하고 평가 이 과정을 학생이 주도적으로 해나가는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 교육은 보면은 계획을 세우는 단계부터 부모가 개입하고 또 공부하는 과정에도 부모가 학원에 실어 나르고 부모가 관여하고 또 시험 점수에 의해서 그 평가도 부모가 하고 이 모든 게 부모 위주로 되다 보니까 아이는 그냥 부모의 지시에 끌려다니기 쉬우니까 공부에 이 학업의 생산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계속 이대로 방치해두기는 대단히 곤란하다. 이 사교육이 출산율 저하와도 관계가 있는 이런 시대에 정말 해결책은 자기주도 학습으로 어떤 학생들이 성취감을 느끼는 걸로 이끌어줘야 됩니다. 왜 자기주도 학습이 중요하냐면은 이 연구에 의하면은 부모들이 아이를 공부방에 넣어두고 감시해도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10시간을 공부한다고 하면 실제 집중하는 시간은 평균 1.5시간 정도밖에 안 된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자기주도 학습을 하면 이렇게 되지는 않겠죠. 자기주도 학습을 실험해 본 결과 자기주도 학습이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는 성적 향상에
학습도 물론 뭐 1차적인 목표가 될 수 있지만 행동이 바뀌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기주도 학습 습관을 확립하게 되면은 자신감이 생기고 공부해야 되겠다는 의지가 생기는 점이 더 큰 성취라고 하죠. 또 부모와의 갈등도 줄어들고 학교에서도 공부하는 친구들도 사귀게 되고 학원 가는 것도 스스로 조절하게 되고 이런 것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자기주도 학습이 말은 많이 하고 유행처럼 번지고 있지만 실제로 거기에 대한 많은 오해도 있습니다. 자기주도 학습이라고 하면은 방임하는 거냐, 그냥 풀어놓는 거냐, 그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한국 상황에서는 아이들을 방임하는 부모가 거의 없기 때문에 이 점은 별로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서서도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부모가 너무 조급하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 점을 부모님들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기주도 학습 습관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6개월 정도 기간을 두고 아이를 관찰해야 하는데 우리 부모님들은 일주일만 보고는 우리 아이는 변하지 않는데 이런 데 부모가 개입하지 않을 수 있느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는 안 되겠죠. 이 부정적인 말보다는 긍정적인 말을 많이 해야 하고 또 긍정적 자아를 형성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은 흔히 아이의 판단을 믿어도 되겠느냐 이런 의심을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부모가 아이의 행동 변화에 관한 관찰 일기나 일기 같은 걸 한번 써보라고 권합니다. 한국 사회의 미래를 위해서는 이 자기주도 학습이 뭐 유행처럼 막 그 사회에서 시도를 하다가 또 부모들이 조급하니까 안 된다고 하고 또 포기하고 널리게 되풀이 되고 있는데 한국 사회 전체의 지적 능력의 고양을 위해서는 이 문제를 우리가 꼭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그런 주제라는 걸 다 같이 좀 범사회적으로 한번 깊게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네. 초중고별 자기주도 학습은 좀 다르게 접근을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자, 연령별 자기주도 학습 방법에 대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냥 방임하는 게 자기주도 학습은 아닌데 학습을 주다는 비율이 광년으로 갈수록 좀 달라져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초등학생은 부모 대 학생의 비율을 한 4대 6 정도 하라고 합니다. 학생이 4, 부모 6, 중학생은 이제 2대 8, 부모가 2, 학생이 8, 고등학생은 1대 9 정도. 대부분이 자기주도가 돼야 된다는 거죠. 사실 이 부모들은 학생의 학습 동기의 근원이기도 합니다. 이제 고학년일수록 이유 있는 동기를 부여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이유를 들어서 칭찬해주고 또 평가해주고 애정어린 평가를 해주고 이런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 자기주도 학습법은 성인이 된 뒤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데요. 자, 이에 대해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당연합니다. 이 개인적인 차원에서 보면 스스로 사고할 수 있느냐의 문제이고 사회적으로는 창의적인 리더를 길러낼 수 있느냐의 문제가 됩니다. 미래 한국 사회의 동력은 인간에서 찾아야 하기 때문에 자기 주도적 인간으로 기르려면 먼저 육아할 때도 최대한 자율적 행동을 격려해줘야 합니다. 부모가 예상하지 못한 일을 할 때 책망하기보다는 격려해주고 이해하고 또 자상하고 친절하게 설명해주는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아이의 행동에 대해 짜증을 내거나 부모가 분을 못 이기는 이런 어떤 모습, 태도를 보여주면은 창의성의 뿌리를 상하게 한다고 하죠. 이 점을 우리 부모님들이 꼭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윤일현 교육문화연구소 대표 윤일현 선생님이었습니다.